동생들, 여러분의 생생지락 최경일입니다. 기초영어 특강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위한 국어 수업 첫 번째 비유라는 단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7학년이 아닌 진짜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과정, 우리 친구들과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자, 비유라는 단어는 한자 표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견줄 비자에다가 깨우칠 유자라는 한자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줄 비자다라는 것은 두 대상을 이렇게 견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사용된 단어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너희 둘은 비등비등하구나 라는 표현이 있어요. 두 대상이 비슷비슷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라는 표현도 있어요. 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비교도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대상을 견져서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이 비자를 쓰는 표현이 바로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비유가 성립되려면 두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대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게 비유 표현법인데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너와 나 사이를 비유하자면 꽃과 나비 아닐까? 이제 비유법이 사용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너와 나, 꽃과 나비 이 두 대상을 견져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비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사한 대상이어야 돼요. 이 유사성, 서로 비슷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어야지 비유법이 성립될 수 있어요. 제시된 문장에서는 너와 나 사이가 꽃과 나비 같다.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 서로 가깝다, 친하다, 없으면 안 된다, 때려 뗄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를 그렇죠? 찾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유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대상의 비슷한 특징이 있어야지 비유법이 가능하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비유법은 견줄비자에다 깨우칠 유자를 쓰는데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깨우침을 주는 표현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빗대어서 특별한 의미를 주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현하려는 대상을 비슷해 보이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 그쵸? 그게 비유법이다 라는 거죠.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해서 깨우침을 주는 표현인 겁니다. 그쵸? 그렇게 비유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 이제 나올 수 있는 표현에서 비유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장, 어머니 마른 손 같은 족밥꽃이 한창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은 족밥꽃이에요. 그죠? 이 족밥꽃을 어머니 마른 손 같다 라고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건데, 어머니의 손과 족밥꽃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였죠? 유사성. 그지? 그래서 어떤 유사성이 있는 거야? 마른 손 같다. 그래서 이 마르다라는 유사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법이 성립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밥티처럼 따스한 별들이 뜬 마을을 지난다. 그죠? 별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이걸 표현하고 싶어서 밥티, 밥풀을 갖고 온 겁니다. 이 둘 사이에서는 문장에서 어떤 유사성이 있었어요? 따스하다 라는 유사성이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비유할 때는 다시금 강조 드립니다. 이 비유할 때는 두 대상 사이에 비슷함이 있어야 된다. 그치? 그 비슷함을 바탕으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깨우침을 주는, 특별한 의미를 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비유법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직유, 그 다음 두 번째는 은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법에는 직유, 은유가 있다. 둘 다 이제 깨우칠 유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유자 표현만 보더라도 아, 비유법이구나, 유자 돌림이네, 가족이네 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겠죠. 직유, 은유 나눠놨다라는 것은. 일단 직자라는 것은 고들 직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은유의 은자는 숨을 은자를 쓰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들 직자를 쓴 직유 같은 경우에는 곧게 직접 비유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곧게 직접 비유했다라는 것은 연결 표현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 표현을 통해서 직접 연결했다. 그래서 직유이고요. 은유는 숨겨서 은근히 비유하는 건데 이거는 직유하고 상대돼서 연결 표현이 없다. 연결 표현 없이 은근히 빗대어 표현했다. 그게 은유다 라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캐치해야 되는 게 이 연결 표현이라는 게 뭐냐, 이거 아셔야 되는데요. 연결 표현은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뭐뭐있냐, 이 표현이 연결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이 연결 표현을 써서
비유법을 만들어낸다면 직유인 거고요. 이런 연결 표현 없이 은근히 빗대어 표현했다면 은유인 거죠. 이 연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직유와 은유를 깔끔하게 구별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비유법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다. 직유, 은유, 깨우칠 유자를 써서 모두 비유다 라고 우리 친구들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다. 자, 직유법과 은유법을 실제로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그래서 표현하고 싶은 대상은 얼굴이었죠. 그죠? 내 얼굴이 어떻다라고 표현한 거야. 사과 같다라고 빗대어 표현한 거죠. 근데 어떻게 연결했어요? 연결 표현 뭐뭐 같은 보이시죠 이제? 그죠? 그래서 요 뭐뭐 같은을 표현해가지고 연결 표현을 통해서 직유법을 만들어냈다.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내 마음은 호수 보면 내 마음을 호수에 빗대어 표현하죠. 근데 이때는 특별한 연결 표현 없이 그냥 뭐뭐은 뭐뭐이다 이 식으로 은근히 받았어요. 그래서 은유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법의 한 종류인 직유법과 은유법은 이렇게 연결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우리 친구들 깔끔하게 구별할 수 있다. 비유법에 자신감을 가져도 괜찮다. 자, 그러면 용어 확인 체크 들어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에서 사용된 비유법은 무엇일까요? 뭐뭇은 뭐뭐이다의 형태로 특별한 연결 표현 없이 은근히 나는 나룻배 이렇게 빗대어 표현했죠. 네, 정답은 은유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모두 많이 맞히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기초영어 특강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보았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그렇죠?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일취월장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다음 강의에서도 계속 함께 달려갈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언제나 생생지락 되소서.